해민정신, 부국강병이라는 같은 목표와 다른 방식, 병자호란, 그 이후의 썰전의 역사, 100년의 오해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거대한 스케일의 꽉 찬 무대가 저를 압도시켰습니다. 2층으로 올려진 무대에 그리고 상수의 계단과 하수의 경사로의 계단, 1층 무대 벽 중앙에는 안막이 쳐 있었고 무대 중앙에는 원형의 무대가 있었습니다. 또한 2층에는 금색으로 치장된 큰 왕자와 대궐이 완자 모양으로 된 커다란 문 창살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병자호란의 끝물, 최명길은 한복 문서를 들고 김상원과 마주합니다. 김상원은 최명길의 한복 문서를 찢으며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김상원은 그의 처와 함께 최명길의 묘 앞에서 그간 있었던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최명길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선 청에게 항복하고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상원은 어찌 명나라의 의리를 저버리고 오랑캐에게 항복을 하냐며 그 밑에 들어가냐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결국 인조는 청에게 항복을 하게 되고 두 왕자를 청에 보내게 됩니다. 또한 최명길과 김상원도 인질로 잡혀가게 되죠. 인질로 잡혀가는 그 순간에도 이 둘의 의지는 꺾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명길과 김상원의 어깨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죽어간 망자들이 얽히고 설켜 자신들을 짓누르는 듯 합니다. 같은 뜻을 함께 했던 젊은 선비들이 자신보다 먼저 죽음을 맞이했고, 이에 둘 다 다른 이유로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한편 8년간의 청 생활을 끝내고 청의 도르고는 왕자들에게 돌아가기 전 소원을 말해보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의 썰전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소현세자는 도르곤의 별을 원했고 복림대군은 청에 잡혀 인질들을 풀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도르곤은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 소현세자에게 별을 주고 조선으로 귀양할 것을 약속하고, 복림대군에게는 인질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조선으로 귀양하는 것을 철회합니다. 그렇게 최명길과 김상원은 조선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최명길은 이제 김상원에게 자신이 패배했음을 선언을 합니다. 하지만 이 언변이 뛰어난 최명길의 패배는 패배가 아니었어요. 이 둘의 썰전에는 결국 패자와 승자 어느 것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최명길이 이제 지병으로 조선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죽게 됩니다. 이에 김상원은 최명길의 묘에 절을 하고 자리를 뜹니다. 최명길은 돌아가는 김상원을 배웅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나거든요. 물론 그 최명길은 죽은 고인이 된 최명길이 영혼이 돼서 김상원을 배웅하는 거죠. 네, 초반에는 그 기나긴 썰전에 몰입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허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익숙해지고 적응을 해서 내용과 장면에 몰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일단 말이 많은 작품이었어요. 실제로 발현하는 그 말. 그래서 작품 자체에 문제적인 말이 많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순수하게 대사가 많은 작품이었습니다. 때문에 지루한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야기는 최명길의 묘에서 김상원의 회상, 그러니까 과거에서 현재 이것들이 겹쳐가면서 오고 가면서 처가 알고 있던 소문을 이제 김상원 입장에서 대변해주는 혹은 경험담을 이야기해주는, 그러니까 즉 백성들이 알고 있는 소문의 진실을 당사자가 입으로 이야기하게 되고 그걸 듣게 되는 그런 형식의 연극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김상원의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고 강직해 보이던 그도 사실은 굉장히 외로웠고 무서웠고 죽고 싶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같은 목표를 둔 두 사람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대비와 대조가 돋보이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닮은 듯 다른 사람들, 김상원과 최명길, 그리고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소현세자는 청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쓴 반면에 복림대군은 반청 사상을 가지고 대립을 했습니다. 백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도대체 무엇인가? 육체의 생존이 우선이냐? 정신의 자존심이 우선이냐? 백성이 먼저냐? 내가 먼저냐? 백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가?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백성이 존재하는가? 우리는 다른 시대와 다른 차원 안에서 과거에 했었던 똑같은 실수나 갈등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역사가 돼서 계속 반복이 되죠. 나라의 부국강병을 위해 정과 정에 반하는 반, 그죠. 그리고 합의 형태, 정반합. 이러한 형태는 계속 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될 거고, 물론 누가 정이고 누가 반이라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역사가 결정하는 거니까요. 허나 하나의 목표를 두고 다른 방식으로 충돌을 했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현재에도 미래에도 지나온 과거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됐고 반복될 거라는 거죠. 김상헌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고지식한 꼰대임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명길도 자신의 항복 문서를 찢어줄 사람이 분명 필요했을 거라고. 네, 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백년의 오해 별점은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이렇게 작년에 봤었던 연극, 그러니까 대한민국 연극제를 통해서 봤었던 연극에 대한 리뷰가 백년의 오해로 끝나게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연극 비평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